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그 소양에 대해서 발표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이 역력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국가, 군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게 만약 제한점이 있다면 이런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한번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비판과 또는 제언을 한번 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천상 A 지원자부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서 핸드폰 사용을 일정 부분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절 3년을 토대로 보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젠 선임이 후임을 갈구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코로나 시절 이젠 의료품이나 이러한 군사적 비리 같은 걸 이제 쉽게 가족들한테 얘기하여 이제 군사적 행위 같은 약간 생활 방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일과가 끝난 일정 시간을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젠 전투나 아니면 훈련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병사들한테 정신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일신변의 이유로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지, 전투 중이나 훈련 중에까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용은 부분별하게 이제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A 지원자는 일단 말에 자신감도 있고 확실히 말 속도도 아주 유창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결론부터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B 지원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제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이라는 집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모인 집단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전후회나 단결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핸드폰이란 기기 특성상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 군대에서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 같은 상황을 유출이 될 수 있고, 현대 같은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SNS에 우리나라 국군의 안보 상태가 유출된다면 외국에서 이 정보들을 접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군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유 지원자를 볼 때 일단 차분하게 진술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목소리도 좀 더 능숙하게 하는 것 같고, 일단 차분하게 진술한 점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 지원자에게 생각을 묻습니다. 저는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저는 이 휴대폰 사용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과 시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일과 시간 후에 사용하되 그것마저도 군대에서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과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는 해군 사관학교의 특성상 전문 지식을 익혀서 장교를 인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그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 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일과 시간 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군사적인 정보나 아니면 사관학교 내 기밀 정보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SNS나 카톡, 메신저 등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하되 사관학교 내에서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학창 시절 때 야자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핸드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던 때가 더 학습 분위기가 좋고 면학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관학교 내에서도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핸드폰 사용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핸드폰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예를 들어가고 진술하는 점이 역시 돋보입니다.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니까 아마 병사들도 그런 예를 들으면서 수긍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D 지원자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병사들이 군이라는 폐쇄된 집단 안에 생활하면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연락하면 병사들의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또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안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 내용 혹은 작전 내용이 들어가는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일과 중 훈련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 사용 금지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훈련 중에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D 지원자는 일단 핸드폰의 그 유용한 긍정적인 점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제 반대적으로 반어법을 써서, 하지만 이런 단어를 써서 부정적인 그 사용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좀 신선한 의미를 주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이 점 역시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원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날의 일과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께서도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특히 계급이 많이 올라가셨을 때 가짜 색방폰을 내고 진짜 사용하시는 핸드폰은 내지 않았다고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면서 밤에 핸드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의 일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밀 유출이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운 만큼 SNS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NS에 군사 기밀 등을 유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결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만큼 단체 생활을 하는 시간보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부대 내 병사들끼리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스포츠들을 통해서 단결을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현재에는 개인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활동이 줄어들고 그만큼 단결력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지원자께서는 핸드폰의 그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신뢰 문제를 하나 들은 것 같고, 두 번째 보안의 문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여가 활용의 문제가 든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의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은 있지만, 역시 창조적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지만 특수한 사회에서는 아마 제한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신뢰의 문제를 들었을 때 저도 약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신뢰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정말 그 지도자나 장교 이런 사람들은 모범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다 봅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아주 긍정적인 점은 좋은 그 기기를 활용하는 것과 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은 없는 것마다 못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핸드폰이 계속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크게 개선이 된다면 우리한테 아주 유용한 도구와 수단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 중에 아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됐을 때 기존의 모든 이야기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가 새로운 사회에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 있다가 손에 쥐어졌을 때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측면에서 핸드폰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떤 것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하는 수단과 방법을 갖는 게 역시 장교의 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슈별로 주제에 찬반 입장을 각 개인이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증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된 테마가 우리 현대사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최근에 빈발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 또는 사회 치안 요원들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거에 그 전투경찰은 의무경찰, 군대로 말하면 징병에 해당하는 의무경찰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회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많은 그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찬성의 입장에서는 강력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을 부족하고, 그래서 좋은 양질의 치안도 우리 국방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사회가 저출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 군 복무자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로 동원한다면은 오히려 군 병력도 부족하고 또 강제적인 노역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기보다도 어떤 제도가 지금의 시대에 맞을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자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도 과연 이 제도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을 일반적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이 제도는 도입되지 아직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이야기 속에서 특히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의무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편이지만, 이게 일부 시점에서 보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 군인 수도 줄어드는데 의무 경찰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무 경찰은 일단 자원을 해서 뽑는 것이기에 기초 군사 훈련을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등병 시절까지는 일반 병과 같이 그 만약에 전시 상황이 났을 시에 맡을 수 있는 보병이나 아니면 전투 쪽으로 이제 업무를 맡고, 이제 이등병이 지난 1병부터 의무 경찰을 하면서 이제 치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 의무 경찰은 과거에 전투 경찰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군대와 마찬가지로 합숙을 하면서 하고 있고, 비교적 이제 그 전투, 군에서 말하는 특별한 특수 훈련, 이것이 없으면서 좀 난이도도 낮은 그 신체적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 참 돋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저는 우선 의무경찰의 단점은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경찰로 군인들이 이동을 한다면 군 병력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제 노역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도 의무적으로 모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경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칼부림 사건이나 시위 같은 경찰들이 많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의무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런 측면에서 찬성의 의견은 좀 주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경찰이 만약 없어도 이 경찰의 그 병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순찰하는 구역이지만 이 도시화가 지금 더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관찰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해서 잘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지원자께서도 한번. 저는 의무경찰의 재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경찰과 군인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가 내에서 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군인은 외국으로부터 국가의 보안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무경찰 재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의무경찰을 도입하게 되면 병사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국방력 또한 약해질 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한 한 시각에서는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면 사회 내 흉악범죄 발생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가로등의 위급상황 누릴 수 있는 벨 등과 CCTV의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의무경찰 제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인의 주장들이 잘 실려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이렇게 신뢰를 들면서 이 의무경찰 제도를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을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용 측면에서 만족을 했고, 또 본인도 많이 이 내용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다음 네 번째 지원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의무경찰 재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가 없는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역 자원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또 지금 현역 판정률이 90%가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군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강력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찰력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권력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강화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뉴스를 보면 경찰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강화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CCTV 분석에 AI 기술이나 안면인식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찰력을 보강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고 그게 대책도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에 남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지원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경찰 제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무경찰 제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신림동이라든지 많은 칼부림 같은 흉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무경찰이 재도입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1만 8천여 명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현재는 상비 병력 50만 명의 목표도 삭제할 만큼 병력 수가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의무경찰 제도를 재도입하게 된다면 그 병력조차도 제가 알기로 의무경찰은 육군 같은 부서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절대적인 군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병력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대립한 상황에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각각의 의견들을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흉악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그 대체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 역시 이제 그 군대와 그 경찰의 그 역할은 각각 좀 다른 거죠. 군대는 주로 어떤 점이 좀 다를 거라고 지원자는 경찰과 군인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경찰은 사회생활 속에서 있는 치안이나 강력 범죄 등을 예방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죠. 공통적으로 누군가를 지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수행하는 위치나 아니면 업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그 역할이 두 가지의 조직이 다른 사회제도가 다른데 역시 지키는 건 공통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두 번째 지원자는 만약에 이 의무경찰 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도입된다라고 하면 어떤 또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입이 된다면 군사 병력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국방력이 좀 저출하는 그런 약점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런 국방력이 저하게 된다면 여성들에게 징병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될 텐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 징병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얼마나 더 인구가 줄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도 자신의 신체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한다면 그에 맞는 우리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지원자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원자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동의하든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여성 징병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군대를 갈 인원이 적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선무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존재, 보호자의 존재, 지금 어머니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그런 입장에서 여성의 그 징병제는 아이들을 낳는 자원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고 또 그렇게 키워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은 그 발상이긴 합니다. 모병제, 여성의 징병제도 거론이 된다 했을 때는 여튼 우리 사회의 인구가